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신체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걸어도 문제가 없던 다리는 시리고 아파져 오기 시작하고 과도한 운동을 해도 튼튼했던 허리와 팔꿈치는 조금씩 뻐근하고 쑤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근골격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요. 중년 여성의 경우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신체의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아 뼈와 관절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뭔가 이렇게 꽉 막힌 듯한 느낌 때문에 너무 아파갖고 찌릿찌릿하고 막 이렇게 쑥쑥쑥 알리고요. 근골격계 질환은 그대로 두면 만성으로 이어져 날씨가 굽거나 비가 올 때 몸을 불편하게 하고 조금만 무리를 했을 때도 통증을 유발해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허리 통증은 퇴행성 진행으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다리 저림과 신경 통증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을 다스리는 양한방 통합치료법에 대해 옥진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뼈와 근육, 거기를 지나가는 신경 등이 손상이 됐을 때 거기에서 통증과 여러 가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첫 번째 원인은 퇴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씀으로 인해서 관절이 마모되고 그리고 힘줄과 인대가 손상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그리고 가동 범위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로 호르몬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근골격계 질환이 숨어져 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 이제 미세 손상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서 미세 손상이 많이 생깁니다. 집안일은 아주 고강도의 일은 아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힘줄이나 인대에 미세 손상이 쌓여서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이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힘줄이나 근육 쪽에 경미하게 통증이 있을 때는 물리치료와 핫팩 등 기본적인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줄과 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는 그것을 당장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주사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재생시켜주는 프롤로 주사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완전 파열이 된 경우나 아니면 디스크가 너무 밀려 나와서 신경이 마비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한 마을.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기분 좋은 화요일. 고용숙 씨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꽃농사를 하는 용숙 씨는 오늘 깍지벌레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육식물 잎을 갈아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팔이 아파 화분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하회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제 가위질을 하고 이쪽에는 들고 꽃을 묶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고 가위질을 하는 손 여기도 너무 아프고 안쪽 바깥쪽 다 아프고 여기도 다 아프고 그랬거든요. 그래가 한의원이랑 다른 정형외과랑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집에서는 이제 뭐 설거지 할 때 그 밥그릇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끈져갖고 못 움직이고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바지도 이렇게 올리려 하면은 너무 힘들었고 아프고 머리 감거나 이제 세수할 때도 너무 아팠고
너무 아파갖고 병원을 계속 다녔거든요, 다른 데를. 근데 이제 병원에 정형외과에서 주는 이제 진통제 같은 거 그런 거 계속 먹고 너무 아파갖고 찌릿찌릿하고 막 이게 쑥쑥쑥 알리고요. 너무 아팠어요. 바쁘게 일을 마무리하고 외출 준비를 하는 용숙 씨. 오늘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병원 치료는 떼먹지 않고 열심히 받는 이유.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제 요즘 치료 잘 받으러 가시네요 지금? 네, 치료받기 전보다 훨씬 좋아져갖고 이제 계속 갑니다. 치료 이거 계속 못 받았으면 꽃농사도 못 지을 뻔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 달 3월 27일부터 제가 다녔는데요. 지금은 이제 꽃 하는 거 마무리 잘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녀의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 보이는데요. 항상 다니는 길이지만 병원 가는 길은 더 행복한가 봅니다. 바쁜 아침이 지나고 여유로움이 가득한 시간. 용숙 씨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거운 화분도 번쩍번쩍 들지만 한 달 전에는 바지 올리는 것도 힘들었던 그녀는 찌릿찌릿한 증상으로 설거지를 할 때 그릇도 많이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의원에도 막 다니고 정형외과도 다니고 양쪽 다 주사 맞고 이래도 별 효과가 없고 이래가지고 그 집에 앉아 있는 어느 날 방송을 보니까 그 원장님이 나오시길래 저걸 한번 받아볼까 싶어서 그걸 받게 됐습니다. 정성도 너무 없어지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안 아프니까 밤에 잠이 잘 오고 해. 그 다음날 이제 좀 개운한 것도 있고 너무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저한테 오른쪽, 왼쪽 다 팔꿈치 아파서 치료 중인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여쭤보고 제가 또 만져도 보고 치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밤에서 아파서 막 깨고 막 찌르듯이 통증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통증은 좀 어떠세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밤에 잠을 잘 자. 오케이. 그게 좋아요. 너무 좋아. 처음에는 뭐 그릇 설거지 한다고 그릇 든다거나 물건 들 때마다 아프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통증은 좀 어떠세요? 좀 나아졌어요. 좋아요. 한 80% 나아졌어요.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 치료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초음파 보면서 힘줄 상태가 좋아졌는지 인대 상태가 좋아졌는지도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먼저 만져서 아픈지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조금 올리면 여기가 힘줄 닿는 부위였거든요. 그래서 인대 닿는 부위 여기도 아프다 하셨는데 그렇게 막 아프다 소리 안 하시네. 요런 데 눌렀을 때 어때요? 좀 나아요. 위로 올려볼까요? 버티세요. 좋아요. 요런 버티는 힘도 좀 생겨요. 또 그렇죠. 밑으로 쑥 내려볼까요? 좋아요. 여기 눌렀을 때 안쪽에 눌렀을 때 아직 조금 아프다, 그죠? 여기는 제가 치료를 잘 해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할게요. 좋습니다. 계속 이제 작업을 하시고 하니까 그 미세 손상들이 자꾸 쌓여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최대한 스테로이드 안 쓰고 재생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용해서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용숙 환자분은 양쪽, 바깥쪽, 안쪽 모두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셨는데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통증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주사치료와 물리치료 등등을 받으셨지만 호전이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분 하는 일이 꽃 재배를 하면서 농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끈으로 묶고 꽃들을 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병원 오셨을 때는 끈을 묶는 거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셨고 그 다음에 밤마다 막 찌릿찌릿 바늘로 콕콕 쑤을 수 있는 듯한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그릇을 드는 것조차 힘들어서 통증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용수 환자분을 제가 신체 검사와 엑스레이, 그다음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는 인대 부착부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내측 상과염과 외측 상과염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대 부착부를 손상을 치료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프롤로주사 치료와 한방 치료를 함께 하자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팔꿈치 관절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상과염은 손상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못할 때 생기게 되며 심할 때는 힘줄 부분이나 전층이 찢어져 파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꿈치에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치료요법이 있는데요. 먼저 인대 부착부를 재생할 수 있는 프롤로주사 치료가 1번이고요. 그 외에 체중격파 치료가 인대 재생이나 혈관 재생,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국소 부위에 혈류순환과 그 다음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침 치료, 그 다음 뜸 치료, 여러 가지 물리 치료가 병행됐을 때 함께해서 시너지가 나는 치료 효과가 생깁니다. 고용수 환자분은 재생에 도움되는 프롤로주사 치료와 더불어서 팔꿈치 인대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는 혈장 주사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하였습니다.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농축을 해서 인대가 손상된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놔주었을 때 혈관 재생, 인대 재생,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이 풍부한 것들이 재생을 도와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롤로주사 치료와 PRP 주사 치료, 혈장 주사 치료를 함께 했고, 그와 더불어서 이분이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지 간질환이라든지 이런 다른 질환도 함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전인적인 치료를 위해서 한방 치료와 침 치료, 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용숙 씨는 혈장 치료를 먼저 받습니다. 관절, 힘줄, 인대 등의 손상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혈장 치료는 먼저 혈액을 체열한 후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분리한 후 농축해 이를 질환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로 환자의 혈액을 사용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부작용과 감염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방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침 치료 할게요. 고혈압도 있고 그다음에 간질환 때문에 약도 먹고 계시고 그죠? 결국은 계속 생활 속에서 반복된 동작하고 작업하면서 미세 손상들이 쌓여서 여러 가지 질환이나 병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줄 부착부와 이제 혈자리에서 일치하는 부위 같이 들어갈 거고요. 소화 잘 안 되죠. 맞아요. 간에서 우리가 이제 지방을 잘 유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소화 효소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분비가 안 되면 같이 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침 치료에 이어 물리 치료를 받는 용숙 씨. 양방과 한방 치료가 함께 진행되면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이게 되는데요. 통증을 줄이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한 가지 딱 그 부위만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신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양방적인 부분과 한방적인 부분에서 좀 더 낫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결합시켜서 치료했을 때 훨씬 시너지가 납니다. 30년 넘게 농사 짓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요. 이번에 이 계기로 이제 팔도 좀 관리 잘하고 몸 관리 잘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다육식물 그거 많이 또 이렇게 막 관리 막 잘하고 어디 또 뭐 우리 신랑이랑 손잡고 여행도 가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씩씩한 걸음으로 병원을 가는 이미애 씨는 주저함도 없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 1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밤에 잠도 못 자고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 한 달마다 통증 주사를 맞았던 환자였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건강해졌다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게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뭔가 이렇게 꽉 막힌 듯한 느낌 때문에 피가 돌 때까지 한 30분 정도 굉장히 통증이 있습니다. 이게 왼쪽 엉치에서부터 발 허벅지까지
그래서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다리가 많이 부어가 있으니까 아픈 쪽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릎이 또 아프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지금 제가 진단받기로는 무릎도 많이 상해 있지만은 그 뭐라 하나 허리 전방 전이증 그게 지금 한 2단계 정도 이렇게 진행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딱히 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는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고 제가 조금 막막했죠. 여러 가지 통증 치료는 근처 병원에서 많이 이렇게 받았지만 그거는 뭐 일시적인 통증을 감하는 그런 치료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수술을 앞당기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선생님이 방송을 보고 그러면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완 치료죠. 뭐 어긋난 뼈가 바로 붙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수술을 조금 뒤로 늦추면서 이렇게 제 몸을 쓸 수 있는 것, 그 길을 찾다 보니까 선생님 찾아온 것 같아요. 첫 발을 디딜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마비가 되는 듯한. 그러니까 일단 혈액이 안 통한다는 그런 느낌.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혈관이 막혔다가 풀어질 때 그 통증처럼 한 30분간 그게 지속이 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제 소견으로는 전방 전이증이다 보니까 하체로 내려가는 혈관이 좀 막혀 있겠죠. 눌러 있거나. 그래서 이 잠자리에서 그게 잘 원활하게 잘 안 되니까 그게 그런 증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어머니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랑 여러 부위 안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허리가 제일 이제 먼저 치료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허리 치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허리 통증 좀 어떠세요? 그 낮에 일상생활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좋아졌죠. 많이 처음에 좋아졌고. 올 때는 한 10분 걷고 쉬어야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위아래 연결이 척추뼈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앞으로 밀려 나오는데 이 단계가 심하면 척추뼈를 이제 그 고정을 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병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수술을 안 할 수 있도록 내지는 그 수술을 미룰 수 있도록 주변에 힘줄과 인대를 강화하는 그런 주사 치료를 하는데 저희가 엄지발가락 올리는 힘이라든지 다리 쪽으로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항상 제대로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좋은 수술하는 곳으로 또 안내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항상 그 부분은 신경을 쓰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무릎 같은 경우도 이미 수술한 뒤에도 지금 또 계속 불편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통증 주사 치료를 하셨던 분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치료하고 나서는 진통제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실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드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밤에 돌아 눕기가 힘들어 가지고 깨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돌아 눕거나 할 때 자다가 깨거나 그런 일이 있나요? 그 통증이 깨끗이 낫지는 않죠. 그런데 처음보다는 이제 극심했던 통증에서 조금 이렇게 자유로워지면서 잠도 잘 자고 자,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제가 뭐 원장님한테 바라는 거는 완전히 뭐 어긋난 거를 바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조금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거를 완전히 제가 졸업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다리도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땡땡 붓고 막 이렇게 아프고 이랬는데 좌측 다리도 최근에는 조금 말랑해지셨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같이 피 한 통 하는 느낌도 좀 좋아지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제가 같이 치료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미애 환자분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요. 밤에 이렇게 돌아 눕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하지 방사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셨습니다.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미애 환자분은
허리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5번 요추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 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체 검사를 했을 때 마비감이 든다거나 수술을 꼭 해야 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여 환자분과 상의를 통해서 먼저 주변의 힘줄을 강화시켜주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방치료, 침과 뜸, 물리치료, 그리고 그 주변의 근막을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는 물리치료를 함께 병행을 하였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의 비수술적 치료로는 프롤로 주사 치료가 많이 진행됩니다. 손상된 인대에 프롤로 주사액을 주입해 자가 재생을 돕는 치료인데요. 통증 완화는 물론 문제가 있는 곳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허리 통증에 있어서 프롤로 주사 치료는 먼저 척추와 척추를 연결하는 인대 사이사이마다 프롤로 주사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척추뼈와 엉치와 장골을 잇는 아주 중요한 인대 부위에 프롤로 치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로 신경 지나가는 주행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나오는 입구에 프롤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신경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벌려줌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신경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함께 병행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인대가 증식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맞자마자 주사를 통해서 인대가 증식되지 않고요. 2, 3주 이후부터 인대가 증식돼서 점점 허리 주변에 보강이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신경의 유착을 풀어주는 신경 프롤로 주사 치료는 신경 주행을 잘 초음파로 찾아서 프롤로 주사액으로 그 사이를 벌려줌으로 인해서 당장 허리 신경이 눌려서 하지 쪽으로 방사통이 나타나고 땡기고 아리고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은 후 한방 치료가 이어집니다. 뜸 치료나 약침 치료, 부항 치료 등 한방 치료는 통증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도수 치료도 받는데요. 틀어진 관절을 맞추어 바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늘어난 인대, 파열되거나 붓기가 생긴 조직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형외과에서 하는 이런 통증 치료라든가 그런 게 의존 안 하고 낮에 일상생활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치료를 조금 꾸준히 받고 싶어요. 이렇게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권했다면 한 2달, 3달 이렇게 늘려가면서 수술 시기를 조금 늦추고 지금 제 나이로 봐서는 굉장히 이렇게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데 수술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다든가 또 재활 과정의 나이에 비해서 너무 치료해야 할 대가가 많기 때문에 조금 수술 시기를 늦추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당장 못 느끼게 해주는 치료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치료는 당장 통증을 못 느끼게 할 뿐 낫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의 힘줄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재생을 시켜서 결국은 기존 본인이 갖고 있는 관절과 척추를 잘 보존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롤로 주사 치료와 더불어서 한방 치료와 함께 양한방 협진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통증으로 이상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곤 합니다. 별일 아니라고 방치하게 되면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나를 돌보고 아껴주려는 노력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손상의 위험이 높고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곳인 무릎. 매년 무릎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힘이 딱 빠지고 시큰시큰거리기도 하고 아스팔트에 넘어지는 왜 까진 그런 안에 통증이 계속 심했죠. 관절은 인체 운동계의 일부이며 몸의 움직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특히 신체의 기본축을 이루고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인 무릎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비해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좁은 편인데요. 이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무릎이 손상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은 증상 초기에 발견해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지만 손상이 심하면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무릎 관절과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을 박만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활동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40대부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부위는 보통 무릎의 내측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에 의해서 바깥쪽 외측 반월성 연골이 다치거나 또는 십자인대가 끊어지거나 원판형 연골이라고 해서 선천형 기형이 바깥쪽에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8대2 또는 9대1 정도로 내측이 많이 생기지만 외측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외측에 관절염이 오기도 합니다. 슬개대퇴 관절에도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개대퇴 관절에 관절염이 오는 그 경우는 대부분 등산을 좋아하시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 비만인 경우에도 슬개대퇴 관절의 관절염도 동반되거나 거기가 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비만 정도가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상은 보통 내측에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에는 무릎 안쪽이 시큰거리고 내려올 때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 거기에 통증이 내측 부위에만 국한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오르막길을 걷는다든지 또는 등산할 때 오르는 길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슬개대퇴 관절에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할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월성 연골, 물렁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관절 연골과 반월성 연골은 통증 부위가 다르다. 또 다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상쾌한 5월의 어느 날. 아침과 다르게 한낮의 햇볕은 뜨겁기만 한데요.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롭게 발걸음을 옮기는 임혜용 씨는 이렇게 걸을 수 있어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던 혜용 씨는 40대 초반에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좋아져 지금은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축구하다가 뒤에서 이제 연골이 찢어져서 그때 1차 수술을 했죠. 걷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무릎이 굽혀지지가 않고 이게 찢어지는 그 아스팔트에 넘어지는 왜 까진 그런 안에 통증이 계속 심했죠. 다리를 다치고 나서 저는 이제 일체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다리를 많이 쓰지 말라고 원장님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래서 조심하고 있죠. 더 심하게 운동하면 원장님이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공관절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원장님한테 그냥 주사 치료 받으면서 계속 신경 쓰면서 조심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원장님 잘 지냈어요. 요즘은 무릎 아프신 거 좀 어떠세요? 예, 계속 그래도 주기적으로 주사 맞고 치료하니까 이제 많이 좋아져서 축구는 지금은 사실 좀 방향 전환이 잦고 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무릎에 충격량이 누적돼서 더
더 나빠지는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사실 수영 이런 건 사실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무릎에 연골 보조 주사를 또 맞을 거고요. 이 무릎의 관절 강내에 지압 주사를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약도 처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처음 만났을 때는 10수년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무릎 수술한 지, 내시경 수술한 지 한 6, 7년 정도 경과된 상태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부터 무릎의 외측 부분에 그리고 내측 부분에 관절염이 증상이 사실 오고 있어서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스포츠 활동, 뭐 테니스를 여러 게임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렇게 과활동을 하면 증상이 악화가 되고 좀 쉬면 좋아지는 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MRI 찍어봤더니 물렁뼈가 사실 많이 상해 있어서 절제 수술도 했고 보건시켜주기에는 너무 늦었고 보험 기준도 안 돼서 활동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보다 운동량을 줄이는 거죠. 테니스를 하루에 뭐 6게임을 즐기셨다 그러면 하루에 4게임 이하로 줄이고 무릎에 또는 허벅지나 또는 허리,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강조하고 권유하고 그걸 통해서 증상이 많이 사라졌어요. 조절되고 벌써 지금은 10몇 년 동안 잘 견뎌왔습니다. 무증상인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고 또 몇 개월 지나면 가끔씩 통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에는 약과 또 관절염 주사를 한 번씩 맞고 나면 또 증상이 몇 개월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신다고 하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 염증성 질환 중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연 경과로 오는 경우를 보통 1차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유전도 포함되고 또는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비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걸 1차성이라고 하고요. 2차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면 보통은 이전에 다친 기왕력이 있다든지 무릎 주위에 골절이 있었다든지 또는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인대 재건 수술을 받든 안 받든 그런 외상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런 걸 이제 2차성 관절염이라고 그러고요. 1차성은 뭐 아까 KL 그레이드 3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는 거고 2차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KL 그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보존 치료도 보통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성 관절염의 원인을 해소하거나 또는 개선시켜줄 수 있다면 2차성 관절염 초기에는 인대 불안정이 있는 경우는 인대 재건 수술을 해야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2차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막아줄 수 있을 거고 연골 손상이나 또는 연골 함몰이 있는 경우에는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또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혜용 씨는 오늘 관절강내 주사 치료를 받는데요. 이 치료는 무릎이나 어깨 관절염, 어깨 충돌 증후군 등의 질환에서 사용되는 국소 주사 치료법으로 관절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고 관절의 운동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혜용 씨는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줄어들어 걷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네요. 효과는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그 주사 맞은 부위가 약간 우리하게 아프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틀이나 3일째부터 한 일주일 사이에는 증상이 좀 많이 경감이 되고 그 지속 시간이 관절염이 적은 사람들은 몇 개월에서 1, 2년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그 빈도가 그 지속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치료해서 나면 전 다시 이제 테니스나 축구를 좀 다시 하고 싶죠. 저는 그게 가장 저한테는 스트레스 푸는 데는 가장 저한테는 좋거든요. 제가 골프도 치고 이러는데 이제 주사 맞고 나서부터는 이제 골프는 쳐요. 치는데 그건 정적인 운동이라서 저한테는 그게 테니스하고 축구가 좋아서 저는 되면 이제 그게 제일 행복하죠. 그게 바람이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무영 씨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수술 전 남편과의 메시지로 마음을 달래려는 듯 무영 씨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이곳에서 수술을 받아본 남편은 불안해하는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그녀의 마음을 다독이는 듯합니다. 남편의 위로에도 조금씩 불안감이 밀려오지만 괜찮다는 남편의 메시지에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저희 남편이 원장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고 저도 거기 진료를 조금 받고 이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시는 거 없거든요, 지금 제가. 아니, 뭐 어떻게 하다가 그래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있으니까 이게 아파가지고 다른 병원에 이제 이 가까운 주사를 맞으러 갔거든요. 갔는데 처음에 맞고 오니까 괜찮은데 한 두세 번 맞으니까 막 그 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이제 이 원장 선생님이 또 이쪽으로 오신다 하기에 이제 자다가 오는 거죠. 좀 이렇게 걸어가 가다가 보면 어떤 데는 또 걸어가 가다가 보면 괜찮고 또 조금 있다가 보면 이게 정말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절룩거리고 또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걷고 다니는 게 좀 불편했죠. 그러니까 좀 잘 안 나가는 편이었지. 아프니까. 입원했을 때도 HbA1c 9.2여가지고 DM 컨트롤 좀 박만준 원장이 회진을 하기 전 무영 씨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반월상 연골 파열과 무릎 내반 변형까지 있어 수술 전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수술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죠? 네. 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좀 이따가 내려가서 마취하고 또 수술 준비해가지고 제가 수술 최선을 다해서 고치도록 할게요. 다리가 휘어 있는 걸 바로 해가지고 무게 중심축을 바로 해가지고 그 골 괴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힘을 분산시켜서 이 스트레스가 안 가게 되면 자기 무릎으로 더 오래 훨씬 건강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오늘 수술의 목적이에요. 그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궁금한 거 없어요? 저 선생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주무영 씨는 증상은 왼쪽 무릎 통증이 조금씩 원래부터 조금씩 있어서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통증이 심해져서 이 다른 병원 개인 의원에서 통증의학과 해서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고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전혀 개선되지가 않아서 점차 심해지는 왼쪽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이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관절염 단계가 1, 2단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62세 나이에 비해서는 정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골 실질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골극이 심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증상과 엑스레이상으로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아파하는 경우는 없고 다리를 많이 저니까요. 그래서 촬영은 MRI를 촬영했습니다. 골 부종이 생겨 있고 물렁뼈가 이 내측 반월상연골의 뿌리 부분에서 끊어져서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쪽 부위도 연골이 찢어져서 복합할 양상을 보이는데 연골은 괜찮아 보입니다. T1 영상을 보면 이 부분이 까맣게 변합니다. 골 괴사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릎의 중심부터 발목까지 선을 그어보면 이 중심축이 원래는 똑바라야 되고 이 선이 이렇게 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6도 이상으로 휘어 있는 게 눈에 관찰됩니다. 무릎의 안쪽으로 힘이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진행하기 쉽고 반월상연골이 찢어지고 연골이 닳기 쉬운 체형입니다. 혈압을 재고 있는 것을 보니 곧 수술실로 가려나 봅니다. 원장님을 만나고 안정되었던 마음이 또 두근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란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먹어봅니다. 기계적인 마찰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조직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 연골 상태를 확인해 본 다음에 내반 변형이 되어 있는 다리를 교정 절골 수술이라는 수술로 교정을 해서 낫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축을 휘어 있는 다리를 반듯하게 바꿔가지고 힘을 무릎의 뼈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분산시켜서 골 괴사가 있는 조직이 회복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과 교정술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은 파열된 일부 반월상 연골을 제거하고 남은 연골의 접촉면을 증가시켜 관절 운동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으로 파열된 연골판의 경계를 부드럽게 다듬어줘 증상을 호전시키고 추가 파열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관절 내시경을 통해 시술이 진행돼 회복도 빠르다고 하네요.
내반 변형이 지금 6.1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 목표는 0도가 아니라 이 외반 변형 1도, 2도가 목표로 돼서 힘을 조금 더 외측으로 집중이 돼서 힘을 분산시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돼서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골유압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2달에서 석 달 정도 걸려요. 근육 연골이. 그때까지는 좀 보행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이제 걷는 거는 조금씩 양을 늘려가고, 4, 5개월 지나면 그때는 빠르게 걷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가능하고, 6개월이 지나면 조깅이라든지 이런 일반 스포츠가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할 게 많죠. 아무래도 이게 안 아프면 다니기가 자유로우니까 남편하고 같이 운동도 하러 다니고 좋은 데도 구경도 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무릎 통증을 연골 주사로 버텨오던 홍순희 씨는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힘든 기억을 잊으려 합니다. 걷다가 주저앉을 정도로 심해진 무릎 통증은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힘들게 했는데요. 많은 고민 끝에 수술을 결정했으니 홀가분하게 수술실로 들어가려 합니다.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몇 년 전에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제 환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좀 이렇게 100%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의술도 의술이지만 인술이라는 부분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교감하고 환자랑 저는 선생님이랑 그 교감이 참 잘 되더라고요. 저는 케이스가 조금 특이한 게 아프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아파왔던 게 악화가 됐고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이 돼 있는 케이스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때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회 때 막 이것저것 하고 뛰어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픈 거를 잊어먹고 있었어요. 아, 내가 여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구멍만 뚫을 줄 알았더니 절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게 조금 두려웠긴 한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다 하고 나면은 완벽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또 선생님을 저는 100% 신뢰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좀 있으면 이제 수술할 건데요. 긴장되거나 힘들진 않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침 식사는 하고 금식하신 거죠? 네, 예.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무릎에 환자분은 다른 분들하고 틀리게 이 내측 반월성 연골, 물렁뼈의 뿌리 부분이 사실 끊어졌어요. 근데 끊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다행히 지금 원래대로 원 위치에 복원하는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몇 개월 또는 1, 2년, 2, 3년 안에 이 관절염이 급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수술하는 목적은 아무리 좋은 인공관절이라도 자기 본 무릎만은 못 하거든요. 그런 인대 균형의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아서 이 자기 무릎으로 더 오랜 기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오늘 수술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게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뛰다가 갑자기 뭐가 뚝 하더니 무릎 안쪽에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가 또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했더니 좀 낫다고 참을만은 했었는데 내원 이틀 전에 뛰어가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통증이 급격하게 생겨서 걷지를 못할 정도로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서 내원했던 분입니다. 위에는 이게 뼈고요. 이 까만 게 이 반월성 연골입니다. 근데 반월성 연골의 이 뿌리 부분이 여기서 끊어져 있는 겁니다. 이 물렁뼈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면 점점 안으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그래서 아탈구라고 해서 물렁뼈의 원래 위치에서 탈출을 해서 기능 저하가 보이는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연골이 이렇게 파여 있고 연골도 이렇게 파여 있고 특이하게 슬기 대퇴관절에 관절염도 생깁니다. 이분은 이게 뼈고요. 이 중간에 회색빛으로 보이는 게 연골인데 연골 두께가 이만큼은 돼야 됩니다. 연골 두께가 일정한 두께로 이 면에서는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만큼은 연골이 없는 거죠. 하얀 건 물이거든요. 원래 있어야 되는 연골 두께가 소실이 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내측 반월성 연골의 기시부 파열과 함께
슬기대퇴관절 그리고 대퇴관절 연골의 연골 결손이 진단입니다. 그래서 같이 치료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래서 환자분은 연골 재생 수술과 함께 연골 반월성 연골의 복원술, 봉합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순희 씨는 오늘 연골 봉합술과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받게 되는데요. 연골 봉합술은 찢어진 연골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봉합해 원래 모양을 최대한 복원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연골 재생술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개발된 카테스템 약질을 이용해 연골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손상된 연골 부위에 미세한 천공을 내고 연골세포로 변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 약질을 채워 손상 전 연골로 회복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물렁뼈도 복원하는 수술도 했지만 그 사이에 관절 연골, 내측에 있는 대퇴골에 있는 관절 연골하고 슬기대퇴골에 있는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를 같이 연골 재생하는 수술을 카티스템을 이용해서 시행했는데요. 이분도 적절한 재활을 받고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수술을 이제 잘 끝내고 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이제 5kg 이상의 살이 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요요 현상 없는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해서 이제 다시는 무릎이 아프면 안 되겠죠. 그게 제 목표입니다. 자기에게 적절한 가장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길 사실 권하고요.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운동량을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요. 제 생각은 강도를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운동을 고강도로 하고 또 한 2, 3일은 줄이거나 쉬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게 근육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건강한 자극이니까요. 근데 똑같이 계속 매일매일 일정한 운동을 계속하면요. 몸에서는 그게 자극이라 생각 안 하고 그게 근육량을 길러주고 힘을 길러주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할 수는 있겠지만요. 너무 적절한 운동량을 선택하시고 그걸 꾸준히 그리고 체중 관리도 함께 하셔서 무릎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빕니다.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무릎 통증.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연골은 물론 관절뼈까지 손상돼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무릎이 조금이라도 아플 때는 늦추지 말고 빠른 검사와 치료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